오늘은 그 HTML 문서의 모양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 HTML 문서의 구성, 그리고 HTML 문서의 문자 모양, 그리고 특수 문자, 그리고 HTML 문서의 몇 가지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TML 문서의 구성입니다. 이 HTML 문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이제 첫 번째는 HN 태그입니다. 제목 글자 태그라고 해서 이 문서의 제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아래에 이제 보는 것처럼 H1부터 H6까지 6가지 종류의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H1이 글자가 제일 크죠, 그죠? H6이 글자가 이제 가장 적습니다. 글자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HN 태그, 또 HN 태그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P 태그입니다. P 태그는 단락 태그라고 해서 단락이 시작하는 곳이나 단락이 이제 끝나는 곳에 넣어서 단락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P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P 태그 같은 경우는 /P라는 태그는 사용하지 않고 BR 태그를 두 번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아래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body/body 사이에 H1 태그가 있고, 그 뒤에 P 태그, 그리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P 태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P 태그는 BR 태그를 두 번 사용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This is heading 다음에 P 태그가 있기 때문에 빈 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빈 줄이 생기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P 태그가 있기 때문에 또 빈 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BR 태그는 줄을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BR 태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줄을 바꿔주고 줄을 또 바꿔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빈 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그것이 이제 P 태그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BR 태그. BR 태그는 그냥 줄을 바꿔주는 그런 태그입니다. BR 라인 브레이커라는 의미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 빈 줄을 넣지 않고 줄만 바꾸는 거죠. 빈 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래의 소스를 보면 BR 태그를 한 개 사용할 수도 있고, BR 태그를 두 개 사용할 수도 있고, BR 태그를 세 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R 태그 한 개인 것은 줄만 바꿔주고, BR 태그가 두 개니까 줄을 바꿔주고 빈 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 BR 태그가 세 개면 첫 번째 BR은 줄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BR 태그 두 개는 빈 줄을 하나씩 만들어 주기 때문에 BR 태그가 세 개이면 줄을 바꿔주고 빈 줄이 두 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R은 이 P 태그 하고 그 차이를 조금 알아두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HR 태그가 있는데, 수평선을 그려주는 수평선 태그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HR 태그도 역시 /HR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 화면에 수평선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HR 태그는 속성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데, HR 다음에 size n 하면 수평선의 두께를 지정하게 되고, HR 한 칸 띄우고 width n 하면 수평선의 넓이, 가로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HR 다음에 align을 사용하게 되면 정렬을 하게 됩니다. align left는 왼쪽 정렬, right는 오른쪽 정렬, center는 중앙 정렬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HR no shade, 수평선의 음영 효과를 없애주는 그런 이제 속성이 이제 no shade가 됩니다. 그리고 HR 다음에 HR 한 칸 띄우고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수평선의 어떤 색상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R 태그는 수평선을 그려줄 때 사용하는 태그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센터라는 그 태그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문단을 가운데로 정렬시켜주는, 그래서 센터 슬래시 센터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운데 중앙 정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그 밑에 소스에 보면 센터가 있고 슬래시 센터가 있죠, 그죠? 센터 슬래시 센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운데로 중앙 정렬이 되게 되는데, 결과 화면을 보면 그렇죠, 그죠? 글씨가 가운데로 중앙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태그는 div라는 태그가 있는데, div라는 태그 역시 이제 문단을 정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라고 할 수가 있고, 속성 align left, center, right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좌측, 중앙, 그리고 우측 정렬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div 태그 같은 경우는 div로 열고 반드시 슬래시 div로 닫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div 슬래시 div 반드시 슬래시 div로 닫아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동그라미 위에 보면 박스 안에 박스를 이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 div 태그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한번 보면 div 스타일 이꼴 따옴표 꺽쇠 닫고, 그 div 슬래시 div 그 사이에 또 div 슬래시 div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를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div 태그를 테이블 태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그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div 태그는 테이블 태그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div 슬래시 div 태그를 사용한 것하고 아래에 테이블 슬래시 테이블을 사용한 것하고 결과는 똑같이 됩니다. 근데 위에 div 슬래시 div는 보면 결과 화면에 이 결과 화면하고 아래에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 결과 화면에 차이는 테두리 선이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죠? 위에는 테두리 선이 없죠. 아래는 테두리 선이 있고. 근데 테이블 태그에서 테이블 border equal 1 border equal 1이 뭐냐면 테이블을 만드는데 테두리 선을 1픽셀 두께로 그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테이블 한 칸 띄우고 border equal 0으로 하면 결과 화면에서 테이블에 테두리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div 태그의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좋아요. border equal 1이 아니고 0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테두리 선이 안 보이도록 하는 거. 이럴 때 이제 border equal 0을 넣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또 중요한 HTML 명령어가 하나 나오는데 주석입니다. 주석은 지금 보면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 주석 마이너스 꺽쇠 닫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이 주석은 요 주석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 HTML 문서로 실행은 되지 않고 어떤 문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즉 말해서 주석을 사용해 갖고 아주 길고 복잡한 HTML 명령어 중에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HTML 문서의 문자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 이제 문자 모양을 바꾸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논리적 스타일하고 물리적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의 논리적 스타일은 뭐냐면 문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만 지정을 하게 되는데, 화면의 어느 부분이 강조될 것인가,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지정할 때 이제 문자의 논리적 스타일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문자의 논리적 스타일을 보면 위에 보면 뭐 DFN, definition, 이 용어를 정의할 때 사용하겠죠, 그죠? EM, emphasis, 강조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문자의 논리적 스타일,
즉 말해서 문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렇게 이제 그 문자의 논리적 스타일이 이제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그 문자의 물리적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물리적 스타일은 실제로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기 원하는 글자 모양을 직접 이제 지정한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중첩되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논리적 스타일에 비해서 물리적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B, 이 볼드체죠, 그죠? big, 글자를 좀 더 크게, I, 이탈릭체로, U, 언더라인드, 밑줄 문자입니다. TT, 타이프라이터 기체, 블링커, 문자가 이제 깜빡깜빡인다는 말이죠, 그죠? small, 글자를 조금 작게, 수버스크립트, 밑첨자, 슈퍼스크립트, 위첨자, 이런 이제 문자의 논리적 스타일은 실제로 이제 이 웹브라우저 화면에 그 어떻게 나는가를 지정하고 그 논리적 스타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폰트의 크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HN 태그는 이미 이제 크기가 그 정해져 있어서 특정 텍스트를 조금 다른 크기로 쓰고 싶을 때 이게 HN 태그 위에 이제 우리 HN 태그는 H1부터 H6까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폰트 태그의 속성으로 사용하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폰트의 이미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값을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의 크기,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HN 태그에 비해서 이 폰트 태그 안에 속성으로 사이즈 이꼴 얼마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훨씬 좀 더 편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이제 소스를 한번 보면 폰트 한 칸 띄우고 사이즈 이꼴 4 그리고 슬래시 폰트로 끝나게 되는데 사이즈 이꼴 4 하면 아래 한글로 11 폰트 내지 12 폰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이즈 이꼴 7 하면 이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아래 한글로 20 폰트 이상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HN 앞에서 설명한 HN 태그에 비해서 그 폰트 태그를 사용하고 그 속성으로 사이즈를 사용해 갖고 폰트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특수문자 사용하는 것도 한번 그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면 특수문자 세 번째 보면 HTML 문서에서 이 특수문자도 좀 많이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호 몇 가지 기호에 따라 기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HTML 문서 입력 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HTML 문서를 좀 잘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공백 문자 같은 경우 요거 알아두면 가끔은 아주 HTML 문서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에 HTML 문서의 이제 몇 가지 그 태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면 PRE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PRE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문자는 편집기에서 편집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 이 웹브라우저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body 슬래시 body 사이에 PRE 슬래시 PRE가 있었죠, 그죠? 있는데 PRE 슬래시 PRE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 웹브라우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죠, 그죠? 이런 PRE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plain text라는 게 있습니다. plain text도 그 앞에서 설명한 PRE 태그처럼
문단을 입력한 그대로 보여주는데, 단지 이제 이 plain 텍스트는 슬래시 plain 텍스트라는 닫기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로 세 번째 보면 XMP라는 그 태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예문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XMP라는 그 태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밑에 소스에 보면 body 슬래시 body 사이에 XMP 슬래시 XM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형식으로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예문을 나타낼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XMP라는 태그는 별로 사실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별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로 네 번째 보면 블락 쿼터라는 그 태그가 있는데, 인용되는 문단을 다른 문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블락 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 문단의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의 여백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탈릭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블락 쿼터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로 다섯 번째 보면 어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 어드레스 태그는 HTML 문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HTML 문서의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드레스 슬래시 어드레스, 이 태그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태그가 아니라는 겁니다.